맞아. 원이 너무 따닥따닥. 지금 영상 편집도 하시는 건가요? 인력이 없으니까 직접 해서. 오늘 강의를 찍으시는 거예요? 예. 아니, 내일 강연도 찍고 내일 그냥 놀려고 그랬는데. 그래서 그 근거가 한번 있는데. 자기 강의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약간 모니터링도 해보시고. 근데 그거를 또 따지는 사람은 자신이 한 거는 지식 그 권이 강연자한테 있다는 건데 그건 또 계약하기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. 그 아, 원고도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동영상 그거는요. 만일 그걸 혹시 외부로 공개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거는 얘기를 하고 네. 이거는 저희들 그렇죠. 내부 기록용과 강사 기록용으로만 쓸 겁니다. 지식에서 하는 거니까. 예, 그걸 만일 상업적 목적으로 쓰게 되면 다시 얘기를 네. 또 해야 되죠. 그걸. 외부의 매체에 기고할 때도 예, 그렇죠. 그 매체에 속하는 게 강의하면 기본인 다시 거예요. 못볼 거예요. 예. 아니,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저도 반드시 쑥스러워지고 못 보는지 다시.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. 아니 자기 그 신문에 나 이거 써놓은 거 꼭 봐야 되듯이. 한 번도 안 봤어요. 저는 책을 내고 나면 그 책을 두 번 다시 보지를 않아요. 저도 한 번도 그렇게 다시 안 봤어요. 성우들도 처음에 녹음을 하고 예. 이후에 내 목소리 들으면 내게 아닌 것 같고 목소리 좋은 거 같으세요? 그러니까 이미 낸 책을 다시 보는 건 고통스럽고 새로 낼 책을 구상하는 건 즐거운 일이고. 뭐. 대부분 모니터링하는 사람 많잖아요. 방송에서. 모니터링이 쉽지 않죠. 뭐 시작을 그래서 김지민 선생님은 어디쯤 오시나? 오셨을 것 네. 같아요. 시작하시죠 뭐. 네. 20분, 25분이죠. 예. 시작할까요? 예. 안녕하세요. 네, 백승원입니다.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?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은 일단 강사로 산다는 것은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를 따져보니까 한 9년 정도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9년 중에서 한 3, 4년은 다른 직업을 갖고 일종의 투잡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었고, 전문 강사로 이제 산 게 한 5년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느꼈던 거를 같이 나누려고 이제 제목을 강사로 산다는 것은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이제 우연한 계기였어요. 제가 청와대 나오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그 민주주의 2.0이라고 그 사이트 하시는 거 이제 또 이렇게 몇 개월 돕다가 이제 그 일이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이제 그 민주주의 2.0을 접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오도가 또 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달라 해서 1년 반 정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서 또 제가 조계종에서 그 화쟁위원회라고 도법 스님하고 또 그 일을 또 했었습니다. 그 무렵에 이제 그 프레시안이라는 매체에서 전화가 왔어요. 프레시안에서 이제 다양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 강의를 그 언론인 출신 이제 어떤 선배가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 대변인으로 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땜빵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. 근데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백승권이가 와서 하면 잘 거라고 이제 안에서 이렇게 중지가 모아졌다 그러더라고요. 근거는 뭔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딱 그냥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프레시안 박인규 선배, 그 대표하는 박인규 선배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 이 선배 저 선배가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선배가 이렇게 영전에서 갔는데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네가 좀 맡으면 안 되냐.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런 이유로 제가 그냥 강의를 맡았죠. 강의를 해본 적이 물론 그 전에
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그 그러니까 문학평론가고 그래가지고 문학 강연을 한 두세 번인가 했었어요.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2시간 동안 거의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이렇게 약간 공중부양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야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. 야학이 하면 그냥 이제 그때 그 중등과정 야학이라서 그냥 교과서 놓고 이제 해나가는 루틴한 거니까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뭐 그야말로 대중강의는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강의를 물려준 그 선배가 참조하라고 뭐 자료를 잔뜩 보내줬는데 제가 보니까 참조할 게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나침판 하나 없이 사막에 이렇게 나선 꼴이 됐었죠. 네.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문학 글쓰기를 많이 했었고 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했잖아요. 결국 제가 아는 이제 글쓰기 어떤 그런 뭐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들 이거는 거의 합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작품 내놓고 서로 이제 각자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. 그거 되게 살벌해요.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문학을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. 거기 상처받아가지고. 예. 거의 뭐 정말 칼질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. 예.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성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글을 쓰게 하고 합평을 하자.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업무용 글쓰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신문에 있는 텍스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사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갖다 보고서로 만들고 또 동영상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보도자료로 만들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어떤 텍스트를 활용해서 또 다른 텍스트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라는 못 쓰겠지만 어쨌든 써야 될 뭔가 이렇게 활용할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쓰라 했더니 다 쓰는 거예요, 누구나. 네. 다 쓰고 쓴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보통 8주 과정이고 그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1번 하기도 했는데 한 번 모이면 2시간 강의를 합니다. 2시간 쫙 얘기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쓴 거를 제가 갖고 와서 집에 가서 탁 빨간 펜으로다가 다 첨삭을 했어요. 첨삭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걸 돌려주면서 그걸 갖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강평을 하는 이런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강좌에 들어오는 이 수강생들,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힘들까.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약간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강의가 뭐 그거 달랑 하나니까 심지어는 이제 어떤 그 연구원은 자기가 언제 뭘 발표를 해야 되는데, 발표를 해야 되는데, 이제, 이 내용을 쓰기 썼는데, 이제,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. 그럼 제가 그 연구원 논문을 갖고 이제, 뭐 전체는 아니지만 앞에 뭐 앱스트랙,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뜯어 고쳐줬어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또 어떤 대학 교수가 이제 제 강의를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급하게 저한테 SOS를 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대학이 어디냐면 동양미래대학입니다. 동양미래대학인데 그 자기 제자가 퀄컴 장학생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퀄컴이 뭐냐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들어왔을 때 CDMA냐 TDMA냐 갖고서 막 난리가 논쟁이 붙었잖아요. 근데 결국은 CDMA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CDMA를 상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네. 그리고 우리나라 이 휴대전화 시장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. 그래서 퀄컴이 이거 갖고서 전 세계에서 이제
이 한국의 성공한 레퍼런스로다가 전 세계에 이제 엄청나게 팔아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퀄컴사가 한국이 퀄컴사의 은인이죠, 은인. 그래서 이제 이 정보통신 분야에 이제 매년 장학생을 한 10명씩 선정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장학생은 전부 다 정말 그 스카이, 카이스트, 포스텍 여기 있는 애들이 거의 되는 거죠. 근데 여기 동양미래대는 4년제도 아니고 3년제예요. 거기 있는 아이가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나선 거라서 그래서 얘를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보니까 다 글 쓰는 거다. 학습계, 자소서 전부 다 글을 써야 되는 건데 어떡합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친구가 보내온 걸 다 뜯어 고쳐줬어요. 퀄컴 양성이 됐어요, 걔가요. 예.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 분은 산업은행에 이제 어디 해외 지사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가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이분은 다시 이제 산업은행 본사로 왔죠. 근데 이 실패의 원인은 이제 되게 다툴 만한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사장이니까 다 이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디펜스 할 내용인데 이거를 어떻게 엮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분이 그 반박 자료를 이제 저한테 보내서 이거를 A4용 된 3장으로 이렇게 정리해달라 해서 제가 정리해줬죠. 이분은 제가 그것도 해주고 또 하나 나중에 어디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직무계획서 써주고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그 프레시안에서 그 글쓰기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 글쓰기 강의는 뭐 이제 한 10명만 놓고서 뭐 이렇게 하는 강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실용 글쓰기의 어떤 다양한 세계를 만난 거죠. 그러니까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뭐 거의 그때는 이제 끝나고 나면 또 항상 디프를 합니다. 제가 뭐 달리 뭐 약속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뭐 1시, 2시까지 같이 술 먹고 그건데 막 고민 얘기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실용글 쓰기에 이 다양한 세계를 눈뜨게 된 또 좋은 그런 거가 된 거죠. 그 중에 또 하나 일하는 이제 GS 그룹의 인사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써왔어요. 근데 보니까 제가 그 글에서 이 사람이 엄청 힘들게 살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가 느껴졌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엄청 장황하고 아주 자세하고 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많이 써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.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청자를 믿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청자가 이 정도는 청자가 다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적정하게 던지는 거거든요. 비유하자면은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가 관중석에 뛰어들면 다 받아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몸을 던지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고도 특히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절실한 마음 믿지 못하고 이런 자기 강렬하게 표현해야 상대방한테 가닿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절실한 어떤 측면에서는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제 원래 실용글 쓰기니까 뭐 개인적인 느낌이 없잖아요. 근데 쭉 첨삭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끝에다가 코멘트를 달았어요. 그러니까 네, 선생님 잘 모르긴 하는데 문장을 보니까 굉장히 삶을 힘들게 살았을 것 같다. 그리고 아마도 나는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? 이런 불만이 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쭉 제가 편지를 뒤에다가 이제 편지를 해서 보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첨삭한 걸 해서 이제 강의 끝나고 이렇게 줬죠. 집에 와서 봤는데 이제 그 인사팀장이 장문의 레터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40까지 왜 내 삶이 힘들었는지 몰랐는데
선생님의 이 코멘트를 보니까 아,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알겠다고. 그래서 제가 그 회 GS 파워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까. 왜냐면 그 인사들이 다 몰아주니까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제가 이렇게 초기 강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저를 이제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관점을 제가 뭘 얘기할 수가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여기 와서 저녁 때 2시간 동안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.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 3년을 이렇게 이제 그 투잡을 할 때 그 강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오늘날 저한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예, 거꾸로. 예. 그래서 거의 실용글쓰기 관련된 모든 거는 이제 다 이렇게 제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직무계획서, 무슨 자소서, 거의 모든 영역을 다 그런 식으로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였까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강사로서 좋은 점이 아닌가. 제가 이제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준비된 이야기를 이렇게 딱 왁구를 짜서